하지 시험 볼 때 실수를 안 해. 아,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시험에 나왔네? 안 틀리지! 이러면서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쳤던 되게 슬픈 얘기야.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요 10년 전에 이 계룡에서 가르쳤던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2명은 서울대를 갔어요. 1명은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 학생은 수학을 엄청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못 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께서 강박증이 있으셔가지고 얘가 수학 문제집에 뭔가 틀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못 견뎌 하시고 틀렸다라는 그것만 보이면 애를 잡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틀렸는지 분석해. 이런 걸 왜 틀리고 그래. 이러니까 얘가 틀린 걸 어느 순간 계속 지우고 고치고 안 틀린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그 서울대 간 두 놈은 막 틀려 그냥. 틀리고 공부하면은 아 내가 이거 틀렸구나 고칠 수가 있잖아 그치? 이러면서 배움이 늘어나가는 건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이 표시를 하나도 안 하고 엄마가 보기 전에 얼른 고쳐버리니까 자기가 뭘 틀린지 맞는지 모르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엄청 상담을 어머님하고 했는데도 성격이라서 못 고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학생은 어떻게 됐냐? 셋 중에 수학을 제일 못하게 됐어요. 딴 애들은 계속 틀리고 배워나가는데 그 친구는 뭘 틀린지 모르니까 배울 게 없는 거야. 마치 문제집을 보면 다 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실력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요거는 공부를 했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쪽팔림을 극복하고 마구 손을 들으십시오. 찍으셔요. 모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특히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가감히 들었는데 틀리면 등 뒤에 칼 꽂히는 느낌이다? 막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나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칼을 맞아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3명. 1. 단항식이다. 오, 이제 전부 단항식 됐어요. 1. 단항식입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는 뭐다?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되면 다항식. 근데 얘는 항과 항 사이에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항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단항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게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맨 앞에 부호, 그 후에 숫자, 그 후에 문자를 알파벳 순으로. 맞습니까? 요게 바로 단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단항식 문제를 1. 부호만 생각할 거예요. 2. 숫자만 생각할 거예요. 3. 문자만 생각할 거예요. 요 순서로 풀 겁니다. 1. 부호! 뭐만 보면 돼? 마이너스가 3개가 곱해져 있네.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자, 이제 숫자 쓸 겁니다. 8분의 1 있었죠? 나누기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인데 곱하기로 바꾸면 16. 그리고 3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27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은요. 약분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약분 안 해냈잖아요. 약분은 언제?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법칙 쓸 수 있다. 근데 8하고 16은 미수가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그러므로 약분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면 xxx 미수 같아 안 같아? 같아. 지수법칙 쓰라는 거예요. 있어줬죠.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그 다음에 3, 2, 6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2, 3은 6 y에 3 쓰고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2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9 되겠죠. 그래서 봐. 얘가 헷갈려, 얘가 헷갈려. 얘가 훨씬 깔끔하지. 사실 요 풀이는 되게 위험한 풀이 중에 하나예요. 막 지우다가 숫자 하나 조그만 거 놓치면 그냥 오답으로 넘어가. 맞지? 반면에 요 풀이 같은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2하고 27, 54네. x에 어머 마이너스 6 플러스 6 2만 남네. y에 3 마이너스 2 플러스 9 계산하면 10 나오네 라고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더 중요한 건 저 풀이는요. 생각보다 실수의 확률이 엄청 높은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수법칙 적용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거기 개수와 차수의 정의 있네요. 개수 짝 구하시고요. 차수 짝 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개수와 차수를 구해서 적어보세요.
10초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자, 요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오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끔 즐거운 마음으로 개수는 숫자지. 오 이렇게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이렇게 써버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수와 차수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적어줄까? 단항식에서 곱해진 특정한 문자의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차수라 하고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라 한다예요.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우리 보통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때는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요 정도 수준의 식이 거의 줄을 이뤘어.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 상상은 7 요런 식으로 놀았는데 고등학교에 오면요. 이런 녀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조심하셔야 돼요. 얘하고 상황이 달라. 왜? 얘는 x의 제곱에 대해서 뭐냐라고 묻는데 반해서 여기 문자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요. x에 대한이냐, y에 대한이냐, z에 대한이냐, xy에 대한이냐, xyz에 대한이냐 요 파트가 달라져요. 얘를 기준으로 개수와 차수를 논하시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는 요런 포인트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개수란 무엇이냐? 그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므로 뭐가 되겠습니까? 5y의 제곱 z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수란 뭐냐? 내가 여기서 말한 x라는 그 특정한 문자의 개수예요. 여기는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 3개. 그러므로 얘는 몇 차 되겠습니까?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선생님 요거 해드릴 거예요. x, y에 대한 개수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 x하고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이므로 5z의 4제곱이 됩니다. 차수는 몇 차가 되겠습니까? x, y에 대한 차수는 5차. 왜? x 3개, y 2개. 전체 문자 몇 개 곱해져 있어? 5개. 그래서 5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은 칠판 보고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몇 차식인지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있는 문제. 답 내신 분은 외쳐주세요. 몇 차? 7차. 7차. 또 다른 의견. 몇 차? 예. 7차가 답이에요. 잘 푸셨어요. 예. 자, 우리 그러면 밑에 화살표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은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다항식의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에 뭐라고 한다? 차수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녀석이 각각 모두 몇 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 몇 차입니까? 7차예요. 얘 몇 차입니까? 5차예요. 얘 몇 차입니까? 6차예요. 얘는 몇 차입니까? 몇 차? 4차예요. 자, 여기서 Z라는 문자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Z가 빠져 있어서. 얘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높은 차수는 몇 차? 7차.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에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진도가 되게 왜 이리 느리지? 뭐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바닥부터 다 잡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강력하고 빨라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칠 게 많아서 느리니까 숙제가 너무 적어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골치 아픈 녀석 중에 하나예요. 논쟁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이 부분은요. 반드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의견상으로는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을 물으셔야 돼요. 시중교재의 답이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 중에 취향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맞았다고 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 확인을 해서 선생님의 강력한 의견을 표현을 해놓고 답안에 그대로 선생님 취향대로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라는 건 높은 항부터 시작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X는 3차가 제일 높은데 3X의 세제곱 그리고 나서 2차내 마이너스 2x의 제곱 y 그리고 1차니까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이라고 묶어서 x항 요렇게 요 두 개의 항을 묶어야 됩니다. x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답안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답안도 있어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x의 제곱 플러스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의 x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5 이런 답안도 있어요. 개인적인 선생님의 취향은 앞쪽이기는 하지만 간혹 이런 답안도 있습니다. 선생님, 얘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한다면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진 답이 나오냐? 자, 첫 번째 논쟁거리 1이에요. 논쟁 1. 관점이 다른 건데요. 우선 요 앞처럼 답안을 쓰신 분들은요. 문자는 알파벳 순.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써야 돼. 라는 요 이론에 더 집중을 하신 거예요. 반면에 요 뒤에처럼 쓰신 분들의 개념은 뭐냐면요. 개수는 문자 앞에, 개수는 문자 앞에 써주는 거야 라는 이론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가끔 답안을 시중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정답이다?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정답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름차순은 상수항 1창, 2창, 3창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으면 4y의 제곱 플러스 5 상수항 적었어요. 이제 1창 적습니다.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의 x 2창 적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y 그리고 마지막으로 3x의 세제곱이라는 3창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에서의 논쟁거리. 가끔 답안이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4y의 세제곱 플러스 7의 x 마이너스 2x의 제곱 y 플러스 3x의 세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논쟁의 파트는 바로 상수항을 쓸 때 내림차순으로 쓸 것이냐 오름차순으로 쓸 것이냐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두 번째 논쟁거리 2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오름차순일지라도 관련 없는 문자는 내림차순으로 쓸 거야 라는 게 앞에 있는 요런 수학 선생님의 의견이고요. 뒤에 있는 수학 선생님의 의견은 뭐다? 문자 상관없이 전부 오름차순으로 써야 해.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중 교재마다 답이 지 멋대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냐. 선생님 수학 문제를 집을 풀다 보면 문제집이 3권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문제집 나름대로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선생님 위에는 이건데 아래는 이거예요. 이런 논쟁거리가 문제집마다 존재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러려니 넘어가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그 결과를 확인해서 반드시 선생님이 나는 둘 중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이대로만 반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 하신 분은요 칠판에 있는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Y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 논쟁거리가 없어. 그래서 시험엔 사실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 같은 녀석 나오면 골치 아파요. 자, 오름차순으로 이제 정리할 때 논쟁거리 살짝 있지? 근데 선생님의 기본적인 취향은요 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은 앞에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대로 3x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마이너스 2x의 제곱 y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4xy의 세제곱이라고 선생님은 선생님 취향대로 답안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필기 끝? 네. 필기 엄청 잘해요, 이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의 제목이 뭐다?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와, 우리 이제 다항식의 연산하겠구나. 연산이 뭔데, 얘들아? 연산의 뜻. 연결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계산할 때 사용되는 보통 연산기호로 어떤 것들이 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기호 연결해서 계산하게 하는 기호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은 이 개념 중에 핵심은 뭐냐? 나눗셈이에요. 왜냐하면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은 이미 중학교 때 기본을 다 배워놨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제대로 못 배운 개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목은 대단원의 제목은 다항식끼리의 연산이지만 핵심은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복습하자.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 어떻게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 동류항끼리 계산. 자, 다항식끼리의 곱셈이 나왔어요.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전개. 그런데 전개 중에 너무 자주 나오는 공식은요. 매번 전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식화 시켰지. 우리는 그 공식을 뭐라고 부른다? 곱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옳지 다 배운 거. 자, 그러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서 배우는 개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혹시 수학상 배운 사람들 뭐뭐뭐 나오죠?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또
배우지? 나눗셈과 관련해서 배우는 개념? 조립제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립제법. 또 뭐가 있죠?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차차 배우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부터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A, B, C, D 주구서는 이런 거 계산하래. 뭐 하라는 얘기야?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만 봐도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의 핵심은 뭐다? 동류항이다예요. 얘만 나와도 이 문제는 분명 동류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동류항으로 안 이루어져 있으면 못 풀지. 그래서 빠르게 A, B, C, D를 막 관찰해봐요. 봤더니 여기에는 어떤 항만 있냐면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x, y의 제곱, y의 세제곱 이 네 종류의 항밖에 없어요. 동류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 그래, x의 세제곱, x의 제곱 y, x, y의 제곱, y의 세제곱이라는 네 개의 항들로만 전부 만들어진 식이라면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4자가 오고 여기에 7자가 오고 여기에 1자가 오네요. 자, b는 0이라고 여기 써놓을까? 자,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2자가 오고 마이너스 1자가 오고 5자가 오고 없는 항은 0 쓰겠습니다. 자, C는 뭐가 되겠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오고 마이너스 2가 오고 마이너스 1이 오고 1이 오네요. 자, D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A, B, C, D 모두 다 더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해봐 라고 하면 우리 동류항끼리니까 개수만 잡고 계산해도 상관없죠? 개수만 잡고 계산하니까 0이네. 얘 계산하면 4네. 아우, 4x의 제곱 y. 얘 계산하니까 0이네. 얘 계산하니까 7이네. 그러므로 플러스 7y의 세제곱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빠르게 풀 때. 근데 이게 만약 서술형 평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답안지에 나오는 그 풀 있죠? 막 가로로 쫙 해놓고 동류항끼리 계산하고 이거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풀어주는 방법은 대부분 단답형, 객관식 이럴 때 빠르게 푸는 스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술형 평가는 이렇게 풀면 가끔 이해는 하면서도 괜히 선생님들이 심통나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술형 평가에 감점! 뭐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술형 평가는 되도록이면 무식한 풀이 필요합니다. 막 풀어주는 거, 답지처럼 푸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약간 바뀌어서 A-B 플러스 2C-3D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우선 어차피 동류항이니까 얘는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잘렸나? 안 잘렸나? 네. 자, 그리고 A네. A면은 그냥 뭐 똑같이 뺏기면 되지. 여기 있는 거 뺏깁니다. 1, 4, 0, 7 뺏겨요. 근데 마이너스 B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1이지. 자, 그리고 플러스 2C가 필요해요. 그래서 2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 모두 2를 곱해주고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D네.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3을 곱해줍니다. 6 마이너스 6, 12, 0 이렇게 써주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모두 다 더해버리면 된다. 즉 A-B 플러스 2C-3D는 이 계산하면 몇 나와요? 이제 답을 너희들이 써봐. 선생님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답은 여러분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세요. 답을 다 내신 분은 칠판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답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맞춰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류항은요. 일일이 막 항을 일일이 쓰지 않아도 개수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요. 근데 이 풀이가 나오려면
보자마자 알아야 돼. 다항식끼리 덧셈 뺄셈 동량이네. 동량. 알겠습니까? 요게 자 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다항식끼리 덧셈 뺄셈 이거 하나로 끝난 거야. 이제 우리 뭐와 관련된 개념 배운다? 곱셈과 관련된 개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곱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끼리의 곱셈이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얘는 앞에 있는 항은 4개, 뒤에 있는 항도 4개. 전개를 하면 총 16개의 항이 나오고 그 16개의 항을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출제자가 나한테 묻는 거야. x의 세제곱의 개수 구해볼래? 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그래 16개를 전개해서 내가 동류항끼리 전개해서 풀어주마.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뭔지 알려주마 하면 미친 거죠. 개수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도대체 x의 세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뭐하고 만나야 돼? 요 뒤에 있는 항의 상수와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개수는 -7.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x의 제곱은 누구랑 만나야 돼? 몇 차? 1차와 만나야지만 3차가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2 하니까 24.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차는 뒤에 만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x제곱이 필요한데 뒤에 없어. 그러면 이 4는 누구랑 만나면 되겠습니까? 몇 차랑? 3차랑 만나서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이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고 싶은 건 선생님이 설마 너희들한테 더하기 빼기 못할까 봐 1 구하라는 얘기를 하겠니? 아니야. 선생님이 보고 싶은 건 이 풀입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풀이로 밑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 원하는 거예요. 초에 같이 갑니다. 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x의 4제곱 이렇게 만나지. x의 제곱 만날 데가 없네. x의 4제곱 이렇게 만나지. 더 이상 만날 데가 없네. 7이 14 -3에다 -4면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5제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네. 와, 얘는 이렇게 만나면 되겠구나. 그리고 5제곱 나와야 되는데 또 3x는 만날 데가 없네. 하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48 플러스 4라고 이런 식으로 개수만 구해내면 되겠구나요. 자,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보세요. 자, 답을 구하신 부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답은 C. 예. 자,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뭐야? 142개를 곱했어? 이러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이 문제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나와 있죠?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린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린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린다.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린다예요. 자, 100차식 우리가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함에 있어서요. 100차식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즉 x의 4제곱부터 시작해서 x의 100제곱까지는 이 문제를 풀m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x의 세제곱